한 주간의 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등으로 JMS, 만민중앙교회 등 이단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단들의 포교가 더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오늘은 다시 활개치는 이단들의 포교에 대해 짚어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황 기자, 이단의 활동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고요? 네, 요즘 신천지 집단의 포교 활동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 방식인 하이브리드 방식 포교로 그것으로 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포교 대상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유인해서 개인 정보를 빼낸 뒤에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사이비 이단에 끌어들인다는 방식입니다. 네. SNS를 통해 이제 새내기 꿀팁, 각종 이벤트 당첨, 심리 검사,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내서 이들에게 텔레마케팅 하는 것처럼 전화를 거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뢰를 쌓으면 대면으로 본격 포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 가장 확실한 분야가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데요. 유튜브로 활동하는 한 신천지 청년교도는 업로드하는 영상마다 기독교 브이로그 해시태그를 사용했는데요. 네. 기독인들의 검색에 노출되도록 유튜브 알고리즘을 악용한 것입니다. 네. 또 유튜브를 가장해서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1대1 포교를 하다가 비대면으로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비대면과 대면을 오가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포교 방식을 바꾸고 있답니다. 네, 이 비대면으로 신뢰를 쌓고 대면으로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한다. 예. 정말 교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수법으로 이단들이 청년층들을 포섭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들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젊은 층을 공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대학생활과 취업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특강을 열고 MBTI를 봐주고 이제 심리 상담을 해준다고 접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는 대학생활의 모든 것 특강도 사실 JMS에서 연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JMS 교주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학에서 퇴출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대학을 떠나서 이제 공시생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노량진, 연극인들을 노려서 대학로 등의 이제 겁전을 새로 마련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취준생, 알바생, 유학생, 군대까지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단들도 이 청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한 포교도 심각한데요. 한때 사라졌는데 다시 중앙일간지의 이단들의 활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문 산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신문사들도 이단인 줄 알면서도 광고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데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설립 65주년을 맞아서 여러 매체에 광고를 냈는데 네. 중앙일간지도 광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 광고를 실은 곳은 광고를 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이러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중고 거래를 이용한다거나 펫, 동호회 이런 각종 이런 카페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포교 방식이 날로 더 교묘해지고 발전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교계 차원에서 보다 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날이 치밀해지는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포교 활동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까 제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모략전도, 위장포교에 철대를 내릴 수 있는 종교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령 사기포교 처벌법이라든가 종교실명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통일교 구제법인데요. 이 법안의 골자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종교단체에서 전도할 때 자신들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JS나 신천지 등이 대체로 처음 접근할 때는 일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상대가 빠져들었다 싶을 때쯤이면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밝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또 상대가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헌금을 종용했을 때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가족이 사이비 종교단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가짐으로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들을 꺼내온다는 그런 꺼내와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도입돼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활개치는 이단들로부터 성도들과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단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